지금 침체장이라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비싼 데마저도 하락장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투자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서울에 진입하기에 좀 가장 좋은 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내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서 좀 좋은 데들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매수하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침체장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2024년이 좀 침체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오랜만에 좀 시계열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서울 경기권 이쪽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볼게요. 작년 11월부터는 마이너스죠. 이거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니까 이건 후행하는 데이터라서 틀리지 않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0%, 마이너스 0.01%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계속 이어서 떨어지고 있죠. 올 말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침체장이라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었던 송파구도 마이너스 된 지 꽤 됐죠. 벌써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서초구도 요때부터는 거의 마이너스죠. 물론 0%도 있지만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제일 좋은 3구, 강남 3구마저도 용산구도 한번 볼까요? 용산구도 최근에는 계속 마이너스죠. 이렇게 규제 4구죠. 제일 서울에서 비싼 데마저도 지금 마이너스다. 하락장이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지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하면 데이터를 봤을 때 하락장이니까 이거는 좀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전세가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오르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전세도 한번 볼게요. 전세가는 어떻게 보면 꽤 크게 오르고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이게 노란색이 안 칠해지긴 했지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명백하게 플러스죠. 작년부터 봐도 계속 플러스잖아요. 전세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지금 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매매가는 약간씩 미세하게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이 격차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정말 투자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차이를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살 때 내가 필요한 돈이 점점 적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가 제일 좋은 시기냐? 그건 모르죠.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알기는 사실 매우 어렵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다. 이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좋아하는 구들, 용산구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들은 다른 데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느낌도 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가는 대부분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랑구 같은 데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좋은 곳은 대부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4년이 가장 좋을지, 25년이 가장 좋을지, 26년이 가장 좋을지 이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나중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때 경기도 쪽을 고민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서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좀 좋은 찬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분이면 좀 금액이 너무 부족하시면 경기도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들, 경기도의 그 상위 급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아니면 성남이나 하남 쪽이나 미사 이런데, 아니면 광명이나 안양, 평촌 이런데 이런데 위주로 좀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데가 아니라면 아니면 이기 신도시 같은 데도 괜찮죠. 특히 동탄이라던가
네, 광교라던가 뭐 이런 데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위례나 이런 데들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상급지 위주로. 경기도는 좀 상급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은 서울에서도 평당가가 제일 싼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이 아니면은 대부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서울에 진입하기에 좀 가장 좋은 때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하죠. 서울 아파트를 싸게 매수하는 방법은 총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로 사거나 아니면 뭐 금매로 사거나, 경매는 부동산 경매죠. 대법원 부동산 경매로 사거나, 아니면 금매, 부동산 통해서 사는 일반 매매인데 가격이 좀 싸게 나오는 거죠. 금매는 언제 어느 때는 항상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이나 분양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울에는 만약에 청약이나 분양권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재개발은 약간 논외로 하고, 이거는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에 한해서, 재건축도 뭐 일반적으로 빌라가 재건축되는 경우도 있는데 방배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그냥 현재는 구축 아파트인데 나중에 좀 신축 아파트가 되는 요런 거를 노려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건축 아파트는 그러니까 초기와 후기 2가지로 쉽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인데 초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구역 지정되고 안전 진단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될 것 같은 곳들. 그리고 뭐 추진위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 나고, 여기까지도 다 초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 얼마 안 된 곳, 이제 막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 여기까지가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후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가 꽤 돼서 관철을 앞두고 있거나 관처가 이미 난 곳, 그리고 뭐 이주 철거가 시작된 것, 그리고 아니면은 뭐 착공이 들어가고 분양도 하고 뭐 요런 것들, 네, 요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초기와 후기가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네, 나는 초기 재건축 아파트에 서울 아파트의 경우만 말씀드린 거, 서울, 오늘은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살 때 나는 초기에 투자하고 싶다, 1번. 나는 후기인 곳에 투자하고 싶다, 2번. 한번 써보시죠. 네, 대부분 후기를 원하시네요. 너무 머나먼 여행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하락장이죠. 누가 봐도 하락장이죠. 지금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좀 제일 가격 많이 무너진 데가 노원구니까, 노원구에 가격이 많이 무너진 이유가 추가 분담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많이 무너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5억 주고 샀는데 분담금이 또 5억이래. 그러면 10억 주고 사는 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노원구가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부터 막 추진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한 10년에서 막 20년 후가 될 것 같거든요. 매우 나중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매우 나중 일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 나올지, 이거는 제 생각에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030년에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 상승장이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2억에 분양을 한다, 노원구에 12억에 분양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근데 만약에 주변에서 다른 아파트들이 뭐 이문 뉴타운 막 이렇게 12억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뭐 15억이 되고 뭐 한 20억이 됐다. 그럼 노원에 12억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다들 청약을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공사비가 오른 거에 대한 리스크가 다 분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리스크 자체가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큰데 미분양 리스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저는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고 12억의 분양을 충분히 완판, 이거 막 경쟁률 막 100대 1로 완판이 된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5억이 아니겠죠. 네, 이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10억에서 뭐 한 15억 요렇게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관처난 곳을 매수했다고 칠게요. 관처가 다 났어. 이미 다 끝난 곳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노량진을 예를 들게요. 노량진 뉴타운 한 6구역이나 8구역 이런 데 좀 빠르니까 이런 데는 이미 관처가 났잖아요. 요런 데는 내가 현재 투자할 때 예를 들어 한 10억씩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완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완판이 안 되면 좀 더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은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후기인 곳은 리스크를 다 안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 내가 만약에 조합원이라고 치면은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천한 곳은 이런 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조합원이 되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관처까지 났으면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일반 분양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청약을 노리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리해서 좋은 곳이다. 좋은 곳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곳. 나쁜 곳 말고요. 좋은 곳이고 만약에 초기 재건축이다. 그러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인기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앞으로 분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조합이 만들어졌다. 조합 설립 인가 정도 됐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정도 있으면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GDP 상승, 인당 소득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는 아파트 값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요러면 나중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후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할 게 아니라 후기 재건축 물건은 나중에 청약을 노리거나 아니면 난 청약 자격이 안 된다 하면은 좀 분양권을 매수하는 거를 좀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권 투자는 투자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렇게 이원화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한남 5구역 이렇게 엄청 좋은 곳, 그러니까 조합 정도 설립됐는데 여기는 안 될 수 없지 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피가 빠지면 지금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되게 비싸요. 이런 곳들에 피가 빠지면 그때쯤 고민해보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원화해서 좀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인 곳인데 지금 관처가 난 곳들 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 그럼 이런 데에는 좀 미분양 위험이 있습니다. 미분양이 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소갈이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접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어렵긴 하죠. 특히 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많이 어려울 텐데,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곳이면 나중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여야 됩니다. 초기. 좋은 곳인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분상제 때려 맞아가지고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분양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얼마 안 남은 곳은 또 되게 비싸요. 그래서 조합 설립 정도 됐거나 그 정도 되는 거, 조합 설립 인가 정도 되는 거 찾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정비 몽땅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정비 몽땅을 치시면 정비사업 정보 몽땅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일단 들어갑니다. 여긴 서울만 나옵니다. 사업장 검색 있잖아요. 사업장 검색을 누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사업 시행 인가 정도만 알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사업 시행, 조합 설립 인가 정도 알고 싶다. 그럼 요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조합이 만들어진 데가 어디가 있나 요게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살펴보시면 좀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좀 좋은 곳 위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포 육질단지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현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내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서 좀 좋은 데들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 자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금이 많다. 대략 한 10억 이상 있고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이 적다. 한 2, 3억 정도? 1억만 있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2억 정도 수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내에 분양되는 곳에 청약을 넣거나, 왜냐하면 그럼 2억으로 되니까 나머지 중도금 대출은 다 나오거든요. 아니면 내가 청약 자격이 좀 힘들다 하면은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죠. 분양권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요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에 애매한데 하지 말고 요렇게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자금이 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자금이 많아도 요런데 이렇게 넣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저는 이건 안 할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제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양권 투자하는 거, 분양권 물건 나올 곳들, 네, 이런 것들은 아까 서울 정비몽땅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거나 아니면 철거가 됐거나 이주 및 착공 뭐 요 정도 된 것들, 네, 요런 데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청약이 나오니까 걔네들을 분양권을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찾냐? 여기에서 아까 보셨죠? 네, 여기서 관리 처분 인가 난 곳들 검색하면은 또 이게 쭉 나와요. 네, 얘네들 보거나, 요거는 곧 있으면 이제 청약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강남권이라서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나오긴 나오겠죠. 얘네들 관쳐놨으니까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곳들을 좀 옥석 가리기 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또 철거하면은, 철거는 더 많이 간 거거든요. 이건 얼마 안 있어서 다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약이 어떤 곳들이 나오나, 그러면 이거 철거한 곳들 요런 데들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1, 2년 내로 청약이 다 나올 곳들이니까 요걸 좀 참고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착공하고 분양은 보통 같이 되는데 요거 이제 곧 있으면 나오죠. 이거는 거의 웬만하면 올해 나올 것들입니다. 아주 많죠. 네, 요런 것들은 올해 나올 것들이니까 한번 좀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나왔을 때 바로 청약을 넣거나 나중에 전매 제한 풀리면 그때 분양권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이 안 드니까 한 1, 2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은 뭐 이미 분양된 거니까, 이건 지나간 거니까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3개 보시면 돼요. 관처, 철거, 착공.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앞으로 분양될 곳들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향후 한 3년간은 지금부터 포함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마련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알아보고 매수하는 시점이 언제가 제일 좋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보면서 대응하면 되니까 경매로 싸게 나왔거나 금매로 싸게 잡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내가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일단 월세로 좀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세 살고 있으면서 좋은 물건을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 전세 끼고 5억이 들어가는 그럼 집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세금 다 들어가 있으면 전세 빼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1억에 한 100만 원 요런 곳에 가 있으면 내 돈 한 4억 정도는 여기에 더 플러스 시킬 수 있잖아요. 이러면 서울에 이제 한 4억이나 5억 정도로 매수할 수 있는 집들이 아주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금도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매수하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다음 상승장 이후에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침체장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몇 천만 원 수준으로 갭 끼고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그건 좀 환타지예요. 네, 그런 일은 어차피 없으니까 현실적인 범위 내에 들어오면 좀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선택은 본인 책임이니까 좀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제 생각에는 내가 정말 완전 초보다 하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서울에 있는 내 금액대로 매수할 수 있는 데는 저는 다 돌아다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한 5억, 6억 정도 있다 하면 거기에 그 바운더리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데는 전 다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면 좀 실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개의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게요. 역세권에 20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향후에 좀 재건축이 가능한 곳,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이라면 한 20, 30년 된 아파트라고 치면 나중에 재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사면, 이렇게 매수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아닌데 구축인데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다. 근데 2000세대는 넘는다. 그럼 매수하지 말아야죠. 네, 요 정도 기준이면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가능하거나 그래도 10년 이내 아파트거나 신축은 저는 뭐 10년 이내면 신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런 기준으로 매수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00세대 이상 많지 않으니까 2000세대 이상이면 너무 좋고 1000세대? 한 700세대 이상만 돼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400세대 미만이면 굳이 매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역세권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요런 조건으로 매수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청약 강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정말 되게 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좀 많고요. 내년에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규제 4구 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에 거의 청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올해와 내년에 기회를 좀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대부분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총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1주차 때는 청약에 당첨되는 전략들, 가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 넣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안전마진 같은 거,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2주차 때는, 2주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권 투자 전략. 이거는 지방 사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청약 당첨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분양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그쪽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이 되게 싸지만 수강료 10만원 엄청나게 저렴한 강의료지만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 궁금한 거 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질의응답 다 활발하게 톡방 통해서 소통을 다 하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 기초잖아요. 생 기초.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때에는 청약통장과 가점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특공이나 일반 분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금계획, 안전마진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2주차 때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서울 위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나중에 분양되는지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뉴홈에서 사전 청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2주차 때에는 강의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약 자격이 안 되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청약 강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